그런데 여기서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어요. 민우를 엄청 좋아하는 클럽의 여자. 제니. 그죠? 제니가 이제 은영이죠, 은영이. 근데 이제 제니는 민우만 봤을 때는, 아, 민우는 여기 사람 같지 않잖아요. 걔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막 나는 이제 신분을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제니의 입장을 확 너무 그냥 설명 딱 얘기하는 잘해주셨어. 거지 뭐. 그래서 그쵸, 일단 저는 그쵸. 빙의 리뷰어입니다. 네. 빙의 리뷰. 제가 빙의에서 봤을 때는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워 음, 보이고 달라 보이니까 이제 붙었죠. 근데 음. 계속 내침을 당하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둘이 이제 살림을 차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애까지 나요, 있어요. 애까지. 애까지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민우의 부정에 얼마나 아 나는 이런 여기 속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세상은 금방 나갈 거야. 나는 다이를 찾아갈 거야라고 하는 이 계속 부정하는 자기의 어떤 한 부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역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니가 민우를 가지려고 일부러 임신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우리 주스님은 정말 잘 모르시나 본데요. 임신이 그렇게 아무렇게 한 번만 되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모르는 그 비하인드가 물론 있겠지만, 이게 딱 한 번에 그냥, 그게 뭐, 마약에 취해갖고 한 번에 딱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리얼리티로 가게 되면, 얘가 이렇게 자꾸 부정을 하지만, 부정한 것 자체가 웃기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어떻게 완전 무결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안 그래요? 아무튼 꼬신 것처럼 나오는 건 맞아요. 그죠? 그건 맞죠. 맞지만 맞아요, 맞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100% 제니만의 문제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스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민우한테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민우야, 너 제니를 정말 사랑하니?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혹은 대답을 못하거나 난 다혜 씨를 사랑하죠.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아니, 근데 어떻게 애까지 낳고 그렇게 살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남자들을 간단하게 이해하기가 좀 멍멍이란 얘기에 멍멍이 어려워요. 소리란 얘기에 멍멍이 소리. 그러니까는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런 드라마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뭐 내가 책임은 져야 되니까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음, 뭐 사랑 안 할 수는 있죠. 사랑 안 할 수는 있지만 음, 어쨌든 음, 간에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옛말이 틀리지 않다. 그거를 자꾸 부정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라는 게 저의 저는 결론입니다. 저는 근데 그것보다 제니가 그렇게 잘 나가는 쇼걸에서 갑자기 민우 애 임신하더니 그래도 민우는 계속 클럽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게 판자촌에서 애 키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민우는 나름 또 잘 나가는데 그래서 뭐지? 아유, 주스님이 너무 이제 세상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겉만 화려하지, 집은 다 똥처럼 살 수도 있어요. 저도 극장에 할 때는 뻔질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모습 아니에요. 일할 때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 주거 공간도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엔 그거야. 이제 너무 이제 극명하게 제니가 현모양처처럼 변해가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를 키우고 있고 더 이상 쇼걸로 활동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우도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쪽 돈을 잘 안 받으려고 거리감을 두다 보니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그런 세팅을 했겠죠. 근데 뭐 그런 세팅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민우가 자신이 결국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 현재 환경을 자꾸 부정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비극인 거죠. 음, 저는 이왕 지 뿌리를 찾으려고 했고 거기서 일을 시작했으면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부정했을 음. 때 결국에는 그런 허세가 나오는 거지. 다혜야, 너를 보러 갈까? 뭐 이런 아니, 그런 오늘 허세 약간, 있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 정말 진짜 얘가 정말 정신을 못 차렸구나. 현실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민우를 별로 옛날부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2005년부터 저는 민우 맞아,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나약하게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철문이는 우리를 대변할 수 없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제가 이제 이창섭 배우님 나온 회차를 봤다 그랬잖아요. 이게 만약 네. 제일 잘 나가는 공연이라면 이창섭 배우님이 어떻게 연기를 했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제가 봤던 날은 캐스팅을 말씀드리면 이창섭 배우님이 민호 역할을 하셨고요. 현태 역할은 진진 배우님이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다혜 역할은 한재아 한 배우님, 그다음에 제니 역할은 민선예 배우님이 하셨습니다.
저희랑 아예 다른데요? 정말 한 명도 안 겹치고. 아, 정말요? 그날은 누구누구였어요? 그날은 인성 인성 배우님이 배우님. 민우셨고, 그 다음에 세븐 배우님이 현태셨고, 임예진 임예진 배우님이 배우. 다혜셨고, 그 다음에 여은. 그 다음에 주아 배우님이랑, 그 다음에 서영주 배우님. 네. 그랬구나. 완전 다르네. 아버지는 같네. 아버지는 서영주 배우님이었어요, 저도. 서영주 배우님이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되는 나이가 됐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식구님이랑 저는 젊었을 때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을 너무 자연스럽게 저는 리셉션을 하는 날 갔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서영주 배우님 얼굴을 봤는데 너무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제가 고길동 생각이 난다고 둘리에 민우 아버지라는데 왜 고길동 생각이 나요? 막 그랬더니 자기도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예전에 이제 청취자분들 모르실 수 있는데 뮤지컬 둘리라는 작품을 여기 에이콤에서 같이 예전에 제작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고길동으로 나왔었거든요. 서영주 배우님이. 근데 그때 그 목소리랑 톤 이런 거랑 너무 이상하게 비슷해서 그 공연을 본 사람들은 다 고길동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그날 로비에서 한참을 서영주 배우님 때문에 웃었습니다. 근데 뭐 아버지 역할이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이제는. 연배가 이제 되셔가지고. 뭐 요즘 분들 보시기에는 당연히 뭐 그러려니 하시겠죠. 이제 아버지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성인 아들을 둔 아버지인 거죠. 그쵸. 나이가 많은 아버지인 그렇죠. 거죠, 이제. 아니, 서범석 배우님도 그렇죠. 같이 더블 캐스팅 하셨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제가 2005년에 할 때만 해도 민우를 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쵸. 이제 맞아요, 맞아요. 아버지다. 18년이 흘렀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하여간 뭐 맞아요. 그래서 저 때는 이렇게 배우를 봤는데 하나도 안 겹치니까 제가 본 배우님들 말고 다른 배우님들 어땠는지는 세 분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창섭 네. 배우님 걸 봤는데 이창섭 배우님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면 이제 대학 다니면서 이제 막 하잖아요. 전과자를 보면 진짜 웃겨요, 이분이. 이분이 진짜 웃기고 제가 또 나 혼자 산다를 봤을 때 진짜 극 아이 모먼트들을 많이 봤거든요. 본인은 되게 진지한데 남들은 굉장히 웃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분 주위에서 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분이 이제 민우같이 이렇게 심각한 역할을 하면 웃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올까 봐 저도 솔직히 좀 걱정을 했어요. 안 어울릴까 봐. 이분은 굉장히 진지하게 연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게 별로 와닿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좀 기존에 있던 이미지와 배치가 돼서 좀 어색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을 하긴 했는데 또 그 걱정을 과오였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몰입을 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얘기 있잖아. 잘생김을 연기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창섭 배우님이 귀여운 얼굴이지. 근데 굉장히 잘생겨 보이게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잘생김을 연기할 수 있구나, 배우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진진 배우님이 이제 현태 역할을 하셨는데 진진 배우님은 저는 이제 무대에서 처음 뵀어요. 아스트로 멤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MJ도 아스트로 멤버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같이 아스트로에서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연기도 연기지만 팬덤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분이 뭐만 하면 옆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원래 좀 약간 역할 자체가 좀 어설프게 웃긴 역할이잖아요. 어설프게 웃기는 역할인데 그래서 웃긴 척 하면은 막 깨르르 막 거리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아, 이 깨르르는 어디서 오는 건가 도대체 라고 했는데 그분 팬들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여간 팬덤도 많고 열심히 하고 계셨고요. 한재아 배우님은 카르팔라. 그때와 너무 다른 모습이던데? 지금은 굉장히 여유 있고 굉장히 정말 이름 다혜처럼 다정해 보이시더라고요. 네. 사람이 이제 역할에 따라서 배우들은 확실히 이미지를 확 바꿀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은 이 네 명 중에 민선예 배우님을 칭찬하고 싶었어요. 민선예 배우님이 원더걸스 네. 선예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전혀 없어요. 아, 선예 배우님은 굉장히 연기도 좋았고, 근데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이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춤선이 제니 역할은 정말 딱 맞았다. 이분이 이제 결혼도 하셨고 애도 낳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확 바뀔 때 그 모먼트가 있잖아요. 추레해지는 그 모먼트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연기력도 있고 노래도 잘하시는 좋은 배우님이시다. 계속 무대에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응? 사모님, 맞아요, 사모님이시고 맞아요. 뮤지컬 데뷔도 작년에 루스에서 룻 하셨단 말이에요. 다이 하시겠지 했는데
제니라셔가지고 놀랐어요. 되게 파격적인 이미지 변신인 것 같아요. 근데 다혜보다 확실히 제니가 훨씬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혜는 너무 밋밋하거든요. 우리는 모든 역할에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면이 있는 역할들이 확실히 더 매력적이잖아요. 다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완벽한 여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사실은 그 매력은 저한테는 쉽지 않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재밌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주인공이지만 주인공이란 느낌은 사실 덜 들었거든요. 오히려 제니가 이 극에서 이렇게 딱 강력하게 들어오는 임팩트가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선유 배우님이 그러한 배우 욕심으로 제니를 역할을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나가는 행인 1, 2, 3이 아니라 임팩트 있는 조연이었기 때문에 조연도 주연보다 훨씬 더 어떤 면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조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할로 선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딕션도 되게 좋았고, 왜냐면 이제 이게 아무리 와이어리스 마이크가 있다고 하지만 딕션이 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발음이 뭉개지거나 엥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말을 하는 화술도 좋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뮤지컬을 많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최인호 작가님이 돌아가신 지 10주년으로 만든 네.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만큼 의미가 있는 작품인데, 세 분이 보셨던 다른 캐스팅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초연 때부터 최인호 선생님을 처음에 연락을 드려서 만나고 그럴 때부터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우분들이 초연 때 배우분들도 지금 막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보셨던 게 3연인데 3연에서 보셨던 아까 주스님이 얘기하셨던 배우님들 얘기 좀 해주시면 제가 초연 때 배우분들도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인성 배우님이 뮤지컬 데뷔하셨던 레드북을 봐서 그런가 민우의 학창 시절의 이미지는 너무 잘 어울리는데 흑화하고 나서도 너무 착하고 선해 보였어요. 되게 멀끔하고 잘생기셔가지고 끝까지 얘가 막 약을 하는데 너무 착해. 약에 취했는데 되게 멀끔하고 착해 보였어요. 우리 조이님은 또 어떠셨어요? 지금 이제 인성 배우님의 민우 역을 말씀해 주셔서 든 생각인데, 아까 저희 식구님께서 민우 캐릭터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민우 캐릭터를 좋아한다기보다 민우 캐릭터가 안쓰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동정심이 들기는 해요. 막 내가 민우였어도 저렇게 힘들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겨울나그네가 포스터로 봤을 때는 로맨스물 같은데 이게 단순히 누구한테 뺏겨버린 첫사랑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그 7, 80년대에 엄청 급변하고 혼란스러웠던 그 사회 안에서 사실은 인생의 굉장한 리즈 시절이어야 하는 20, 30대 엄청 잘생긴 청년이 그 굴곡진 인생의 무게를 견디는 그 과정이라고 봤을 때는 너무 안쓰럽고 짠하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저는 그 인성 배우님이 흑화 전후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짠함이 저한테는 느껴졌다?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제목이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가곡에서 따왔다고 들었는데 네. 슈베르트 겨울나그네는 실현당한 사람의 뒷모습을 겨울나그네에 비유한 가곡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름을 따온 거면 사랑 얘기겠다 하고 가서 봤는데 그냥 민호한테 이입해서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사랑 얘기가 아니라 너무 한 사람의 인생이 기구한 거고 너무너무 저는 슬프더라고요. 저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을 텐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제니랑 다시 살기로 마음을 먹은 것도 물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그냥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어서 저기에 갔을 때의 참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이입을 좀 해봤다, 저는. 음. 굉장히 짠하게 봤습니다, 사실.